에너지란 무엇인가, 전기란 무엇인가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그 가지에서부터 말하자면 물리, 생물, 어떤 지구과학, 화학 이렇게 이제 뿌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까지가 2권에서 이제 담길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되게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시점이거든요. 과학이 발전을 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전능한 힘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했던 시대라고 하면 3권 정도에 와서는 오히려 불확정성 원리라든가 핵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과학으로 인해 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과학의 공포를 마주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책을 쓰면서 과학의 발전 속도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우리는 정말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고 실감을 했어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 만들어가지고서 막 부두두두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의 이렇게 활강에 가깝게 이렇게 동력 비행을 한 시점에서 우주선이 사람을 이제 태워서 왕복하는 데까지 60몇 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천으로 만든 비행기에서 초음속 비행기 나온 데까지 40년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60년 만에 사람이 달에 갔다 옵니다. 삼분과학 1 보면 뭐 탈레스부터 갈릴레이, 케플러까지 과학자들은 기존 상식을 의심하고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3분과학에서 소개된 과학자 중에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질문을 던진 인물 한 명을 혹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받았을 때 프랜시스 베이컨을 떠올렸는데요.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정치가였어요. 베이컨이 남겼다고 하는 표현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는 것이 힘이다인데 그분이 던졌던 질문은 그거거든요. 국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과학과 기술이었고 지식 자체가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믿었던 분이고 그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스스로도 과학자적 입장에서 지식을 쌓고 나누고 어떤 하는 거에 열심히셨던 분이에요. 기술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국가적 예산 문제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R&D나 이런 분야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분야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과학에 정말 열심히신 분들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프란시스 베이컨이 좀 대단한 인물이었네요. 네. 작업하시면서 이 사람은 진짜 대중이 좋아할 만한 괴짜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유튜브 쇼츠로 터질 만한 캐릭터다. 할 만한 분 안 계실까요? 그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가장 열렬한 팬덤을 가졌던 과학자가 누굴까 생각해보면 피타고라스였거든요. 그때도 그러셨나요? 지금도 피타고라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다 쟁쟁한 분들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정말 어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아는 분이지만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꽤 큰 규모였던 도시에 정말 정치 세력을 좌우할 정도의 팬덤을 가졌던 분이거든요. 몇백 명 정도의 규모였지만 코린토스의 정치와 경제를 정말 쥐락펴락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던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었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분들의 숫자는 훨씬 많았고 그 시대 그 지역의 인플루언서들을 되게 사로잡았던 구심점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기획사 사장님 정도는 되지 않을까. JYP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정도 영향력은 충분히 발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정말 그런 정치 분쟁 이런 거에 휘말려 가지고 그 학파가 수청을 당하고 하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카리스마를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웹툰 연재를 하셨는데 그래서 3분과학이 웹툰처럼 빠르게 읽히는 그 이점이 있고 그러면서 핵심 개념을 잘 전달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 웹툰을 그려오신 경험이 3분과학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셨나요? 그러니까 웹툰이라고 하는 매체가 가지는 말하자면 호흡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분량과 거기 안에서 이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또 큰 맥락에서의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고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대사의 말풍선 크기 내지는 그 줄바꿈과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3분 과학이라는 포맷에서 함께 이제 하기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약간 옴니버스한 그런 느낌이 대충 웹툰 하나 정도 분량 안에서 맞아떨어져서 그런 모양이 되게
경험치가 잘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다음 챕터 나중에 읽어도 이제 괜찮고 또 아,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이 꽤 책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풍선 안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핵심만 콕콕콕 남겨놔서 읽고 나면은 한두 마디만 기억해도 이게 나중에 굉장히 다시 떠올리기 좋지 않을까. 그 아주 사소한 유머긴 한데 이제 이집트를 갔어요. 네. 그래서 같이 가집트, 네. 오프코스 집트 그런 깨알 네. 같은 유머 웹툰에서 표현하시던 것들이 구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네. 즐겁게 교정을 받습니다. 네. 앞으로 2권, 3권이 기다리고 있어요. 1권은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과학까지를 다루었는데 거의 2000년의 역사였죠. 근데 프롤로그에서 작가님이 2권은 고전 역학에서 전자기하까지 약 200년을 다루고 3권은 19세기 이후 한 100년이라고 하셨어요. 기간은 점점 짧아지는데 분야는 넓어진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작가님께서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 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출간될 2권과 3권에서는 어떤 과학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지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고전 역학 시대부터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그런 기술 문명이 자리 잡기까지의 이야기예요. 등기기관부터 해서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내연기관까지 나오고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의 기반이 되는 전자기학의 초창기에서 한 초중기까지의 내용이 이권에 들어가게 되고요. 에너지란 무엇인가, 전기란 무엇인가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자연철학이라고 하는 그 가지에서부터 말하자면 물리, 생물, 어떤 지구과학, 화학 이렇게 이제 뿌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까지가 이권에서 이제 담길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되게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시점이거든요. 과학이 발전을 하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전능한 힘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했던 시대라고 하면 3권 정도에 와서는 오히려 불확정성 원리라든가 핵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과학으로 인해 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과학의 공포를 마주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또 만화로 구현하면 얼마나 실감날지 기대도 됩니다. 저도 책을 쓰면서 과학의 발전 속도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우리는 정말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고 실감을 했어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 만들어가지고서 막 부두두두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의 이렇게 활강에 가깝게 이렇게 동력 비행을 한 시점에서 우주선이 사람을 이제 태워서 왕복하는 데까지 60몇 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천으로 만든 비행기에서 초음속 비행기 나온 데까지 40년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60년 만에 사람이 달에 갔다 옵니다. 전자기학에서 진공관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신호를 극복하고 하는 과정을 만들고 벨 연구소에서 처음 반도체를 만드는 시점부터 아이폰 나올 때까지도 60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벨 연구소에서 반도체 만들 때 반도체랑 같이 태어났으면 그분은 노인 시절에는 아이폰을 손에 쥐고 막 아이고 언제쯤 오니 이거 하셨을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이미 몇십 년 전의 이야기고 인공지능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오면 또 한 해 한 해가 다른 상황이 되잖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권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옷이 계속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작가님께서 그걸 다 깨알같이 찾아보시고 구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권, 3권에서 또 복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좀 기대가 되고 독자 여러분들도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분 과학은 정말 가볍게 보자면 한없이 가볍게 볼 수 있고 파고들어서 찾아보려고 하면은 또 정말 많은 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어린 친구들부터 과학에 관심 있는 성인분들까지 두루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물론 너무 이게 전공자분들이라던가 정말 역사에 해박하신 분들이 보면 좀 허술한 책일 수도 있겠지만 분량과 어떤 포맷의 한계를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서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뭐 가볍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책을 준비하면서 되게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공학자로서 수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볼 이유도 없었고 뭔가 볼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에우클레이데스라는 이름으로 유클리드에 대한 내용을 담고 하면서 그걸 안 보고 쓰는 것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PDF로 이미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논리 전개 방식이라던가 그런 차곡차곡 정말 쌓여서 그 가는 맥락이 내용적으로는 뭐 고등학교 그 수학 교과서가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원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유클리드 기하학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인류가 처음 쓴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처음 시작점은 정말 누가 봐도 자명한 몇 개의 명제를 이제 공리, 공준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맞지? 이거는 확실하지?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잖아. 이렇게 하고서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정삼각형도 그리고 뭐 이제 각종 도형들을 작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맞으니까 여기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얘도 맞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조합해서 이게 나오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나가거든요. 벽돌 한 장에서 이 벽돌이 맞으니까 이걸 얹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막 건물이 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정다면체는 몇 종류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요거밖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걸 논리적으로 그 정말 하찮게 보였던 거기서부터 유추를 해가지고 만들어내요. 그 모든 걸 유클리드 혼자 해내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시대의 정말 수학적 지식의 집대성인 거고 그 다양했던 지식들을 공통된 것 안에서 증명을 해가면서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증명하고 하는 그걸 설명하는 툴을 집대성을 한 거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정말 무료 PDF로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쯤은 이런 거를 이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도 되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준비하면서 지금도 이제 종회기원이라던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데카르트의 병법사설이라던가 그런 책들도 지금 이제 한글 번역본이나 영어 번역본으로 구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건 아닌데 약간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어떻게 누가 다른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을 했는가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만화로 구현하셨잖아요. 쉽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내용은 정말 작가님이 최선을 다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셨는데 참고 문헌은 막 원서에 막 사실 다른 역사책에 비하면 굉장히 하찮은 정말 그런 정도인데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프롤로그에 아드님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설명해 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산품과학을 만드시게 된 계기도 아들의 그런 질문과도 연관이 좀 있는 것일까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아빠 왜 건전지에 연결한 모터가 돌아가요? 이렇게 했는데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막연하더라고요. 모터 원동기 기본적인 이제 코일을 가지고서는 이제 브러쉬 모터를 그려서 설명하는 건 그렇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서 한 번 더 왜요? 이게 들어가면 왜 FBI에 이것까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게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어렵게 설명할 수는 없죠. 저희 아들은 그냥 그 원동기, 그 호모폴라 전동기 이렇게 건전지에다가 코일 감아서 자석 위에서 돌아가는 모형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막 와 하면서 이거구나 하면서 갔는데 왜 전기랑 자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걸로 가버리면 막 상대성 이론도 튀어나오고요. 그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흥미롭고 말하자면은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저런 LED는 왜 빛이 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하면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꽤 재밌거든요. 어느 수준까지는 되게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이렇게 되는 단계도 있겠지만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딱 여기까지는 그래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담아서 열심히 재밌게 썼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또 독자들에게 당부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분 과학의 저자 다크베르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과학의 역사와 그리고 인류 문명의 그런 찬란한 성취와 우리 주변을 둘러싼 그런 일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준비했어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